수영장에서 멋지게 쉬지 않고 10바퀴씩 수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수영하고 싶다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초보자 분들은 힘을 써야 할 곳에 힘을 쓰지 않고 힘을 안 써도 되는 곳에 힘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져 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자유형에서 가장 많은 실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자유형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데요. 처음 배우는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배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세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신경 쓰면서 자유형을 익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자세로 굳어져 버려 상급반으로 올라갈수록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자유형을 배우는 단계에서 초중급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 꼭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교정법도 함께 설명해 드리니 지금부터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팔의 물속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쪽 팔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쪽 팔이 먼저 가라앉거나 팔이 물 위에 지나치게 떠 있거나 아니면 두 팔 중 힘이 더 들어가는 팔이 있어서 헤엄치는 속도가 느린 경우입니다. 특히 호흡하는 반대쪽 팔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호흡할 때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로 물을 누르는 경우가 많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호흡하려고 뻗을 때 어깨로 뻗어줘야 하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아닌 팔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물 잡기와 물 밀기도 제대로 안 되어 훨씬 힘들고 어려운 자유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수하고 있는 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습관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정 방법은 오른쪽으로 호흡하는 분들은 오른팔로만 자유형을 하는 원암 드릴을 하셔야 합니다. 원암 드릴은 팔의 물속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한 팔로 하게 되면 양손은 앞에 뻗은 채 한 팔로 돌리는 드릴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손을 물속으로 깊게 집어넣을 수 있고 리커버리를 하면서도 팔꿈치를 높이 들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팔의 물속 동작을 교정하면서도 팔꿈치를 높게 들 수 있기 때문에 리커버리 수정에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깥쪽 팔이 입수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끝까지 어깨를 밀어주면서 버텨주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수할 때 손끝에 힘을 안 주고 입수하는 경우입니다. 손끝에 힘을 주지 않고 손바닥 면으로만 물을 치는 경우 엄지와 검지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물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유형 엔트릿이 손을 물속으로 입수시킬 때 손끝에 힘을 안 주고 손바닥 면으로 입수하게 되면 물에 닿는 면적이 많아져 마찰이 커지고 당연히 저항이 굉장히 커지며 동시에 물이 많이 튀어 손바닥에 기포가 많이 발생하여 캐치 시 공기 거품이 함께 딸려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리커버리 시 팔꿈치를 힘줘서 들어 올리게 되어 어깨 수축과 뭉침 현상이 발생하여 어깨 피로도 역시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죠. 이때는 어떻게 교정하면 될까요? 손끝에 힘을 주고 입수해 주시면 됩니다. 입수 시 5손가락 전부 끝에 힘을 주기보다는 손가락 하나에만 힘을 준다고 생각해도 손끝은 다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2, 3, 4 손가락 중 하나를 정해 하나에만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손끝에 힘을 빼버리면 물을 잡을 때 손도 많이 떨리고 손이 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또 추가적으로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닿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와 검지 이 부분으로 쓱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글라이딩하며 입수해주세요. 새끼손가락에만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물을 잡기 위해 손바닥을 돌려야 되고 손이 너무 뒤집혀서 들어가도 다시 잡아야
나가야 하니까 애초에 들어갈 때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사이로 입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손바닥이 수면을 향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롤링과 글라이딩이 안 돼요. 어깨를 많이 써서 다치는 경우입니다. 먼저 롤링은 수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머리는 가만히 있고 몸통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글라이딩은 롤링을 하면서 몸이 앞으로 나아갈 때 팔이 미끄러져 나가듯이 뻗는 것을 얘기합니다. 효과적인 수영뿐만 아니라 부상 정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어깨는 앞쪽으로 올리는 게 옆쪽으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올라갑니다. 해부학적으로 보아도 앞쪽으로 올라가면 어깨의 견봉에 부딪히지 않게 되는데요. 옆으로 팔을 올리게 되면 어깨뼈와 팔뼈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팔을 부딪히게 되어 위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할 때는 팔을 앞쪽, 아예 옆쪽이 아니라 시선 방향으로 올리는 게 어깨뼈와 팔뼈의 간격을 활용하여 팔을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만일 롤링이 안 된다면 팔이 옆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롤링이 된다면 몸통이 옆으로 가니 실제로 뻗는 팔은 앞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뼈의 부담이 줄어들고 다치는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등을 잘 써야 하는데요. 팔을 올릴 때 왜 등을 얘기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팔을 올리시 등뼈가 사용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등이 굽은 상태에서는 팔을 올리면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등이 펴져야 팔도 잘 펴지게 됩니다. 글라이딩이 잘 되면 팔을 앞으로 내밀게 되잖아요. 글라이딩이 잘 된다는 것은 등이 잘 펴진다는 얘기입니다. 글라이딩이 안 되면 이는 곧 등이 굽어서 몸통이 고정된 채 팔을 뻗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라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등이 옆으로 가면서 팔을 앞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이는 결국 수영할 때 팔을 안전하게 잘 쓰려면 등이 유연해야 하고 팔을 일직선으로 올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정 방법은 물 안에서가 아니라 물 밖에서 교정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편하게 집에서 자세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과 어깨, 무릎과 고관절이 같은 선상에 있게 네발 기기 자세를 하신 상태에서 어깨보다 조금 넓게 무릎을 벌려주시고 왼쪽에 있는 팔 밑 공간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왼손으로 충분히 몸통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천장을 향해 왼손을 뻗어줍니다. 5초간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10회 해줍니다. 이어서 네발 기기 자세에서 손과 무릎을 한 뼘씩 앞뒤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 가슴을 바닥을 향해 눌러주며 엉덩이를 뒤로 내보내고 몸통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10초를 유지하고 되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이걸 자주 해주시면 등이 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러 가실 때 수영장 물에는 염소와 락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영장에 염소나 락스 성분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제가 피부염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니 수영을 당분간 쉬라는 처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피부가 좋아지고 다시 수영장을 갔을 때 이런 락스나 염소 성분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래서 피부나 모발에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찾아보니 수영장 염소나 락스 성분을 전문적으로 제거해주는 바디나 샴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하니 모발이나 피부에 락스나 염소 성분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전문 샴푸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아래에 제품 추천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 자유형을 배우는 단계에서 초중급자 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3가지 중 첫 번째는 한쪽 팔이 입수하기 전에 반대쪽 팔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라앉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한 팔로 하는 원암 드릴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반대쪽 팔이 입수하기 전에 팔이 가라앉지 않게 끝까지 어깨를 밀어주고 버티는 걸 꼭 생각하시면서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수할 때 손끝에 힘을 안 주고 입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손바닥으로만 물을 쳐서 수영하게 되는데요. 교정 방법은 손가락 전체가 아닌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한 곳에만 펴서 수영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손가락이 모두 펴지면서 교정이 됩니다. 물살을 가를 때는 엄지와 두
두 번째 손가락 사이로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며 입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롤링과 글라이딩이 안 되어 어깨를 많이 써서 다치는 경우입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수영할 때 다치지 않으려면 등이 유연해야 하고 팔을 일직선으로 올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정 방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인데요. 네발 기기 자세에서 어깨를 한쪽 팔 및 공간에 넣어 어깨를 풀어주는 연습과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과 무릎을 한 뼘씩 앞뒤로 벌려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몸통을 눌러 등을 펴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꾸준히 연습하고 익히신다면 어느새 멋지고 효율적인 수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올 겁니다. 수영은 자신의 실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기술과 자세를 익힌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자유형이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을 때는 오늘 알려드린 자세를 점검해 보시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쉬지 않고 10분 동안 10바퀴를 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채널에 각 영번별로 꿀팁 영상을 넣어 놓았으니 수영하시는 초보분들은 각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과 꿀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프터스임이었습니다.